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한보람입니다. 법률은 다양한 전문 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필히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잡한 재무관계가 얽혀있는 배임, 횡령, 벤처캐피탈 손해배상 소송 등 회계 관련 분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이지스의 최용석 변호사를 만나서 회계 분야 법률의 특징과 다양한 정보를 들어봅니다. 네, 최용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이지스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계신데요. 말씀에 앞서 법무법인 이지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이지스는 저와 같은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대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덕분에 경제 관련 사건이나 책임 여하를 가리기 힘든 민형사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펌 이름인 이지스가 의미하는 그리스 신화 속 지혜의 여신 아데나의 방패와 같이 견고함을 지닌 법무법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10년이 넘게 회계사로 활동하시다가 사법시험에 응시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회계사 또한 전문직으로서 입지가 높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0여 년가량 공인회계사로서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선 회계사는 관련 서류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산상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수리 능력과 분석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또한 다양한 대상들을 상대하려면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과 독립성, 주도 면밀함, 분석적 사고 등을 지녀야함은 물론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또한 앞서 말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제가 쌓은 회계사로서의 노하우와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합쳐진다면 업무가 굉장히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자체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도 해서 현재는 전문성이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 관련 소송 중에서도 배임, 횡령, 벤처캐피탈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 중에서 벤처캐피탈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떠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나나요? 네, 벤처캐피탈이란 위험성은 크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 기반이 취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창업 초기 단계에 자본 참여를 통해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 부담하고 자금, 경영관리 등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높은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벤처캐피탈이 결성한 투자조합에 자금을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보게 되면 벤처캐피탈, 그 회사 직원, 피투자 벤처업체 등을 상대로 투자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벤처업계의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및 기업 환경에서 얼마나 각 당사자가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도덕적 해이 여부를 따지자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전개해야 될 논리나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특성 및 의뢰인들의 지위를 고려해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그 취지는 좋지만 간혹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잘못된 경영관리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횡령이나 배임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수만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한 조각이 빠져도 그림을 완성할 수 없기도 하고 조각들을 맞춰가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들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퍼즐을 완성하는 능력 중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회계정보의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역할을 정부 부문에서는 검찰, 금융조사부나 금감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전문 변호사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주로 맡아오신 분야는 기업 환경을 잘 이해하고 또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또 각종 보고서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할 텐데요. 이러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변호사들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기업 운영 실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회계 정보, 경영 정보 등의 소재 파악 및 그 이해력이 있어야 하고 확보된 정보를 종합하여 그 본질적인 의미를 추론해낼 수 있는 추리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여러 외부적 환경, 특히 금융법제의 변화를 항상 숙지하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자문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 실무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실무에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컨설턴트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가 구비해야 할 여러 덕목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상 사안에 대한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 및 제시한 해당 사안에 대한 해법이 모두 일치해야 기업의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뢰기업의 회계정보 및 공시되어 있는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단시간에 해당 기업의 중요한 정보 흐름을 이해하고 단순히 여러 대안들의 장단점을 열거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가장 최적안이 어떤 것인지 권하는 역할을 주재하지 않아서 나름대로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의 실무 현장에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규모를 불문하고 직접적인 투자, 경영진으로서의 참여 등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소송에 있어서도 기업 경영의 자문에 있어서도 전망 및 결과가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3년이나 지루하게 법적 공방을 이어왔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투사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셨는데요. 이 밖에도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으신가요?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벤처 캐피탈 업계의 회계, 세무, 법률 문제를 집대성해보고 싶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190억 원 상당의 배임 횡령죄로 기소된 코스닥 업체 아이사 대표를 변론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성공한 사례가 생각납니다. 이들 소송에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진술 등에 의존해온 현재 실무에 의존하지 않고 이미 공시되어 있는 재무정보를 잘 분석하고 정리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주장을 펼쳐서 판사에게 명쾌한 근거를 들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변호사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오랜 회계사 경험으로 기업 환경과 회계 정보에 대해 구체화된 접근법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회계와 관련된 법률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관련 소송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문가로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 활동에서는 필수적으로 회계 정보가 생산되고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후에 조작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횡령, 배임 등의 기업 관련 법적 분쟁이 있는 분들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미 생산되어 있는 회계 정보나 재무 정보를 잘 확보하고 그 구체적인 법적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분야에 검증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회계와 관련된 법적 제약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면 법률계의 블루오션과 틈새 시장은 그 판례가 없어 꺼리기 일쑤인데요. 험난하고 고단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 분야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법무법인 이지스와 최용석 변호사. 그들의 탄탄한 전문성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지스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